제가 오늘 그분이 부담될까봐 이렇게 어느 여론조사기관이라고 말하진 좀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손가락 세 개 안에 들어가는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총책임하시는 책임지고 계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조선일보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대뜸 물었어요. 물었더니 조사가 좀 튀어가지고 신뢰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일단은 알기가 어려워서 기법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알 수는 없는데 디테일한 세부 정보가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갤럽처럼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까지 들어가서 다 확인했는데 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어떻게 된 게. 보수를 몇 명을 표집을 했는지 진보를 몇 명 표집을 했는지 뭐 성향 분류가 했는지가 없구나. 네. 없어. 그래가지고 너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그분도 MBS 조사 주도하고 계시는 네. 분이기도 하거든요. 조선일보 조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지어는 이 얘기도 좀 하시던데요. 데일리안이 공정하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중 누가 더 비호감이냐 이거 질문을 던졌어요. 그거 막 보도를 해요 언론이. 그거는 RDD로 조사한 거예요. 자동답 전화로. 근데 윤석열하고 이재명 비호감도를 왜 비교하지? 차라리 대선이면 이재명하고 김문수를 붙이든가. 이거를 지금 무슨 여론조사라고 이걸 붙여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호감 같이. 비호감도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야. 그걸 왜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RDD 조사 앞으로 여론조사 언론이 보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협회, 그러니까 그 조사협회라고 있어요. 한국조사협회. 그러니까 그 회원사가 한 열 몇 개? 열 몇 개쯤 되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그 회원사들이 있는데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언론사, 여론조사 회사들이에요. 이런 그 신뢰성 떨어지는 건 이제 언론들이 아예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다 보니까 아마도 피의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자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 진영이 뭉치고 있고 혹시나 내가 직무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도 발휘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당에 있는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만나보면 그분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다라는 생각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이 처음에는 이 보수의 지지층들을 이렇게 좀 결집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인은 이제 곧 감옥에 가요.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 죄는 내란 죄는 아시다시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특별 사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해서 이 대구 TK층에 그래도 우리 근혜에 대한 어떤 향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그의 딸, 가족도 없고 뭐 바보같이 최순실에 속한 이런 어떤 저희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는 그런 정서가 있고 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주요 당원이고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에 대해서 언젠가는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동서화합 차원이라는 어떤 그럴듯한 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용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자산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아니지. 없어.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을 간다고 해도 누가 이쯤 되면 이제 좀 살았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왕 내가 이제 탄핵 당하는 거 논개 작전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지연시켜가지고 조기 대선에서 우리 그 보수가 재집권을 할 수 있게 내가 논개 작전으로 가야겠다라고 페이스메이커란다. 페이스로 예.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다시 이제 거만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대통령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나를 안 따르는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헛된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저한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까 그 여론사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뵀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네. 경향신문 정유진 논설위원이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인터뷰한 게 있어요. 기사가 꽤 크게 실린 건데요. 저도 사실은 그거 꼼꼼하게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보수의 결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 썼는데요. 한국 극우의 성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성질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신진욱 교수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극우의 성질을 바꿔놓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신진욱 교수가 20여 년 동안 극우하고 민주주의 퇴행에 관해 연구해온 분이거든요. 네. 전문가인데요.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사회학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 왜냐하면 한국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수라 그러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거잖아요. 전통을 중시하고. 네. 근데 한국의 보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본류의 보수하고는 한참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식민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에서 뿌리가 시작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공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청년 우파가 등장하면서 성질도 달라졌고 그냥 그 다음부터 반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극단화되어 있는 종교 단체나 거기에 신도들 이런 사람에 더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은 4단계로 이걸 분류를 하더라고요. 4단계 분류. 네. 첫째는 초기적 조직화 단계인데요. 이게 자생적 조직화 단계라고도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공연맹을 시작으로 관변단체, 그러니까 조직화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 때 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2단계인데 대규모 조직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햇볕 정책, 남북 교류 화해 이거 했잖아. 시도했는데 이 시기에 뉴라이트가 탄생했잖아요. 반공 논리에 물든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 거지. 아, 북한하고 이러다가 통일되는 거 아닐까? 저쪽 적성 국가라고 하는 북한하고 이러다가 덜컥 손잡는 저 간첩 빨갱이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3단계가 박근혜 탄핵과 함께 시작되어 있는 극우의 대중화라고 표현합니다. 이전 단계까지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 대부분이 보수 극우단체 회원 위주였는데 맞아요. 네. 이때부터는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제일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카톡이었어요. 노인들이 전부 카톡 주고받았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 예. 카톡 유튜브로 각성한 소위 애국 보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하노이 노딜되고 난 다음에 아 극우 논리가 맞았네 이런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극우가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단계가 극우의 주류와 권력화 단계인데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이준석이 청년 우파가 반페미니즘이나 또 일단 장애인 소수자 이런 소수자와 정반대편으로 자꾸 가버렸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 이념적 세체가 여튼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극우 파시즘적인 생각을 윤석열이가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네. 흡수를 해서 아예 파시즘 같은 사고 방식을 했던 우리가 많은 걸 알다시피, 그러니까 친일 사고 방식, 식민주의 사관에 물든 인간들을 막 요직에다 갖다 놓고 이명박 때 뉴라이트 인간들을 막 정부 요직에 막 꽂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극우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버렸대.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평이 넓어졌고 점점 극우화되어 있는 일종의 파시즘에 물든 평등이라든가 자유 이념이나 인권의 이념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굉장히 폭력화되어 있는 조직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보수의 형질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석열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수가 이렇게 많은 지지율이 갑자기 나온 거는 윤석열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이 극우를 주류로 만들어서 그 주류가 내가 주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주류라고 하는 거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소외되다시피 했어요. 소외돼 있는데 그걸 부추기는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권력이나 돈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이런 신도들의 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소외될까 봐 극우한테 더 가까이 가고 부추기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부지법을 때려부시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레거시 비디오 보지 말고 잘 정리된 구구 아니, 유튜브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결국 거지. 극우의 권력화 단계 완성형이라는 게 더 뭐냐면 파괴적으로 바뀐다는 거야. 한국이. 네. 이제 한국의 보수가.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가 갑자기 몇 주 전에 그렇지. 예. 주관식 조사가 나오는데 김문수라는 이름이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김문수가 그렇게 존재감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과거에 반공 이념에 물든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김문수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파시즘적인 생각들에 젊은 층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극우적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관련된 글들을 읽었는데 서울교대 권정민 교수라는 분께서 자기가 아들을 다들 왜 이래 오늘? 저도 이게 되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이분이 자기 아들을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세계여행을 해야지 다 말이야. 데리고 다니고 박물관, 네. 미술관, 발레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중2 때 갑자기 우리 아들이 엄마 여가부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대뜸. 갑자기 약간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그래서 그 친구가 보는 이 유튜브를 봤더니 그분이 말하건대 자기가 확신하건대 지금 10대들은 극우 유튜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되게 극우화되어 있다. 근데 이들은 10대가 되고 20대가 돼서 노인까지 갈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큰 과제를 던져 주었다. 네. 젊은 10대들이 지금 극우가 되는 게 맞아요. 또래 문화 네. 때문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그러니까 숙제입니다.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김문수 장관에 관련된 여론조사 주변에 많은데 갤럽에서도 11%로 종전 조사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는데 이게 당연히 여권 주자 중엔 1위인 겁니다. 강성희 평론가님, 김문수 이제 장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네. 우연적이다, 일회성이다 이런 평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수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통화 좀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적을 알아야 또 우리가 또 나를 알고. 전쟁을 준비할 거 네. 아닙니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처음으로 보수 유튜브를 좀 봤어요. 네. 와 진짜 이거 뭐 가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일단 이제 윤석열 어떤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은 상수가 된 거예요. 조기 본인들도 받아들이고 있죠. 조기 그거는. 대선은 네. 열린다는 거야. 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열리니까 보수가 조기 결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조기 결집을 하니까 당연히 누구부터 결집을 해요? 극우파부터 가장 센 결집을 하는 놈들부터. 거야. 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부터 본인의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구구가 모이니까 당연히 구구 후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문수인 거예요. 네. 그러면 김문수가 뭘 잘했냐? 그래서 뭐를 띄우냐? 아니 윤석열이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야 뭐 오세훈 뭐 한동훈 뭐 이런 안 돼. 진짜 센 놈이 와서 강성이 와야 된다. 강성이 와서 확실하게 우리의 어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만들어야 돼. 분명히 뭐 용병 같은 사람들 오면 헛소리 할 거야.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은 누가 있지? 그러니까 김문수인데 그럼 김문수가 뭐 어떤 면에서 쎄? 야, 이 사람이 옛날에 국회의원들 그 야당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야, 우리가 옛날에 국적이 일본이었지. 왜? 우리가 일본에서 나라 뺏겼으니까 우리가 국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를 해. 아, 용기 있게 말을 했대. 진짜 너무한다 진짜. 그래서 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한간에 김문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확장성이 없다라고 이제 맞아, 공격이 들어올 거래. 네.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요? 왜? 경기도 부천에서 김문수가 3선을 했대. 민주당의 텃밭에서. 경기도지사도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확장성이 알고 보면 가장 많다는 거야. 야, 설득력 있는데 지금 갑자기 듣다 보니까. 네. 후보 되겠네 김문수 씨가. 그리고 왜 우리 보수는 잘 나가다가 선거만 놔두면 중도 확장이라는 이유로 보수 색채가 옅은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되냐? 후보로 만들어야 되냐? 아니다. 우리가 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김문수 대통령으로 가자. 진짜 인내심을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전원이 대부분이 12산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혼자만 안 했구나. 사과를 거부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예. 얘기 들으면서요.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말고 김문수가 국회에 나가가지고 장관 임명되고 난 다음에 친일 문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공호했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옹호했어요. 네. 그게 퍼뜩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구구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식민주의 사고에 물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피식민 지배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이걸 혁파하고 나가면서 자주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나 피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가 식민 지배가 정당하다고 하는 미친 나라가 어디서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본이 지배할 때 우리 근대화도 하고 잘 살았잖아. 이따구도 소리를 하는데 김문수는 그래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당당해 그냥 예. 그런 세력이 볼 때 그런 김문수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다. 이게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아름아름 김문수라는 존재가 그들 사이에서는 꽤 회자되고 인상 깊게 남았던 건데 그게 지금 이 탄핵 국면을 넘어가면서 예. 김문수가 그 국무회의에 그 최상목이 그 맞아요. 헌법재판관 네. 2명 임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왠지 통쾌함이나 이런 것들이 얹어지니까 네. 갑자기 주목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그거예요. 김문수 인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거다. 오. 계속 갈 가능성이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런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미치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까 밝혔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식민사관에 뿌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친일이잖아요, 친일. 앞으로 일본 좋아할 일만 많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에 네. 보내면 안 돼요, 제발 좀. 국회에서 세금 아까워. 신장시구원이 김태효 안보실 차장한테 과거에 질문을 합니다. 뉴라이트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럽니다. 아니 제가 과거에 보니까 뉴라이트 뭐 역사학자 백인의 이름 올렸더만요. 아 이름만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고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부끄러우세요? 그러니까는 점점점점점 하는 거예요. 뭉답.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윤석열 정부는 참 재밌습니다. 아니 뉴라이트 경력이 있고 이력이 있고 뉴라이트 인사들을 다 곳곳에 배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은 당신 뉴라이트냐고 물어보면 다 아니래.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어쩌면 신보수잖아요. 자기들 올드라이트에 네. 대한 뉴라이트. 그러니까 취지는 사실 좋은 건데 이 사람만은 정치가 그걸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친시장주의자인데 친대기업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변질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있는 거지 사실. 이 안에. 맞아요. 그러니까 네. 철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나 뉴라이트라고 자기들끼리 막 활동하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신 뉴라이트야 그러면은 아닌데요. 아니 근데 김문수가 인기 비결에 대해 누군 그 얘기도 하더라고. 예를 들면은 이게 일종의 신비주의 같은 측면도 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윤상현이나 홍준표는 맨날 나와서 이제 떠드니까 이제 네. 그게 식상하고 네. 얘기 안 된다는 걸 다 아는데 네. 김문수 요즘 보면 네. 활동 반경이 넓지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신비주의예요? 그냥 무명이지. 사람들이 안 궁금해하니까 안 들여다보는 아니 근데 거 그 아니야? 사이에 아니야, 인기는 아니야. 오르니까 이 사실 인기 1위가 되면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고 싶은 속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가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새록새록 아, 이거 김무슨 떠오르는데 얘기해주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해야 돼 몇 이거. 가지 친일이죠. 네. 친일. 그리고 반공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정반대로 일종의 변절을 했죠. 네. 그리고 반노동이죠. 네. 노동부 장관하고 경산호 위원장 있잖아요. 네. 반노동이죠. 음. 거기다가 일종의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을 보호해준다고 난리치고 있죠. 네. 모든 요인을 다 갖고 있네. 그리고 파시즘의 파시즘에 모든. 열광할 만한 요인들 다 갖고 있잖아요. 네. 특히 반노동이나 이런 거는 아까 변절했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네. 원래 노동운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반노동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너무 선명하잖아.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모로 면에서 극우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거. 맞아요. 자격이 네. 충분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가라. 음. 계속 가서 일단은 권력을 민주당한테 줘라. 네. 아니 계속 그렇게 가라. 원래는 고립돼서. 이쯤 되면 통상적으로 언론 보수 언론 하나가 치고 나가서 김문수 인터뷰를 일면에 대서특필을 할 법하거든. 네. 분명히 제가 기자였으면은 분명히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 한번 이제 하자고. 아니, 보수지 네. 보수지 기자들하고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다들 뭐라고 하냐면 야 김문수가 왜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러면 일시적이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아 형 왜 그래?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한동훈과 김문수가 만들어줄 겁니다. 왜냐? 쉽게 말해서 보수는 항상 분열을 하면은 망하잖아요. 사실 뭐 정치권이 다 그렇지만.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윤석열의 비상사태를 거의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김문수가 대통령 경선에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게 아니다. 탄핵은 부당한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부정선거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구들이 막 모이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현역들 보면은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대선 것 같으니까 막 가서 있을 거야 관저 따라가듯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동훈이 쫙 나오는 거지. 자,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혁신해야 됩니다.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한동훈은 나름대로의 지분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은 새가 약해서 자빠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 룰이 당심과 민심 중에서 비율이 5대5로 가는 게 아니라 막 당심 9에 뭐 민심 1, 요 정도 가게 되면 한동훈이가 또 룰싸움 막 하다가